취미탐험 신비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탐험대전 곰씨고요. 오늘 취탐험은 저글링입니다. 저글링을 자세하고 체계적으로 친절하게 알려드리는 리얼타임 원포인트 저글링 레슨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하게 저글링 하는 로봇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로봇 하면 뭔가 엉성하고 섬세한 것을 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선입견을 많이 갖고 있었을 건데요. 특히 저글링처럼 정교한 움직임을 로봇가 하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죠. 하지만 이미 로봇들은 커피도 만들고 음식도 만들고 저글링 하는 로봇도 나와 있습니다. 그게 벌써 수년 전의 일이에요. 정말 사람처럼 로봇팔을 활용한 사례도 있는데 그건 다음에 보여드리기로 하고, 오늘 소개할 영상은 어떤 것인지 함께 보시죠. 어떠신가요? 보시다시피 로봇팔이 아닌 케이블을 이용한 로봇입니다. 이 로봇은 체코의 브루노 기술대학이 2017년 국제 엔지니어링 박람회에서 출품한 작품인데, 이것이 최근 페이스북에서 신기한 영상으로 돌다가 저한테 제보가 들어온 것이죠. 풀 영상을 보고 싶은 분들은 여기를 누르시면 되고요. 예전부터 강조했다시피 테니스공은 가볍고 탄성이 있다 보니까 저글링을 익히기에는 조금 어려운 공입니다. 그런데 이 로봇 테니스공으로 저글링을 하고 있죠. 그만큼 섬세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레슨 주제는 바로 공을 받는 순간의 움직임입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온 대원들은 아시겠지만 저글링에 있어서 받는 것보다 던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공을 잘 받는 능력보다 공을 일정하게 던지는 능력이 우선시 된다는 것이죠. 이 로봇이 저글링을 할 수 있는 이유도 정확하게 계산된 힘과 방향으로 공을 일정하게 던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센서를 통해서 날아오는 공을 감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저글링을 배우는 과정에서 던지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를 했지만 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오늘의 초점은 공을 잘 받는 요령이 아니라 공을 받는 순간의 움직임이라고 얘기했죠. 공을 잘 받는 것은요, 공에 적응을 하고 일정하게 던지는 것이 반복되면은 자연스럽게 잘 받게 됩니다. 다만 공을 받는 순간에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숙련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우선 로봇은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 보실게요. 공을 받는 순간에 어떻게 하는지 주목하세요. 어떤가요? 공이 날아오는 방향 그대로 뒤로 내려가면서 완충을 해주고, 또 내려간 만큼 올라가면서 공을 던져주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저글링을 할 때도 공을 받는 순간에 손을 내리면서 완충을 해주고 다시 올리면서 공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을 받는 순간에 완충과 공을 던질 준비를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글링을 처음 배울 때 공을 받고서 멈춰있다 보니까 공을 던질 준비를 하는 시간에 들어가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공을 던질 시간이 없다고 느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대원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공을 받자마자 내려가는 동작에 대해서 연습을 많이 시키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저글링을 배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터득하기 때문에 레슨이나 교사분들을 연수시킬 때 외에는 특별하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저글링을 조금 더 수월하게 배웠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로봇 영상은 덤입니다. 자, 그럼 공을 받는 순간의 움직임을 익히기 위해 하나하나 함께 연습해 보겠습니다. 리얼타임 원포인트 저글링 레슨은요, 이미 공 3개 저글링의 원리를 충분히 익히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공 3개를 한 바퀴 이상 못 돌리는 분들은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1단계 공 1개를 수직으로 던지고 받는 순간에 손을 쭉 내려줄 겁니다. 잘 보세요. 던지고 쭉, 한 번 더 던지고 쭉. 지금까지는 공을 받았을 때 다 멈춰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심화 과정이다 보니까 손을 쭉 내려줄 거예요. 이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손을 쭉 내릴 때 너무 많이 내려버리면요, 수직 운동이 깨져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깨져버리겠죠. 그래서 항상 이 수직 운동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려가야 되는데, 보통 배꼽 높이까지만 내려가시면 되거든요. 자, 보세요. 던지고 받고 쭉. 이때
멈추고 내려가시는 거 아닙니다. 공이 떨어지는 스피드를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오른손 15회 시작하겠습니다. 공을 들지 않은 왼손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시작. 어렵지 않죠? 반대로 왼손 15회입니다. 오른손은 기준이에요. 끝! 이미 다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숙달되기 위해서는 반복해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2단계는 공 한 개를 좌우로 던지면서 받는 순간에 내려가 주는 건데요. 자, 잘 보시면 로봇의 손이 아니죠. 컵의 각도가 어떤지 잘 보세요. 공을 수직으로 던질 때는 컵이 평행하지만 공을 옆으로 줄 때는 약간 옆으로 기울어져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손목도 수직으로 던질 때는 평행하게, 하지만 지금은 손목에 힘을 빼고 약간 옆으로 기울어지게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던지는 포인트는 어깨 기준 안쪽이고요. 받는 포인트는 어깨 기준 바깥쪽입니다. 그럼 30번 시작! 서른 번을 성공했다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30번을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느끼기에 부자연스러웠으면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반복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레슨을 할 때 전체 시간의 3분의 1을 공 한 개 다루는 데 쓸 정도로 다양한 움직임들을 시키는데요. 그중 한 가지가 방금 하신 겁니다. 이러한 기초 단계에 시간을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다음 단계가 훨씬 더 수월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계속 반복하시길 바랍니다. 3단계입니다. 공 2개를 가지고 던지고 받을 건데요. 받는 순간에 손을 부드럽게 내려줬다가 다시 올려서 준비 자세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보세요. 던지고 받고 다시 올라오죠. 한 번 더 던지고 받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죠. 이것을 부드럽게 하시면 됩니다. 오른손 시작으로 15회 시작하겠습니다. 끝! 이제는 왼손으로 시작해서 15회 시작! 간혹 공 2개를 멈추지 않고 연속으로 하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대원도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요. 방금 했던 연습을 양손을 번갈아 가면서 하시면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것이 공 3개를 잡고 하는 것보다 헷갈릴 수 있어서 굳이 알려드리고 있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지속적으로 요청이 있으면 나중에라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번째 단계는 공 3개 캐스케이드를 할 건데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공을 받을 때마다 손을 부드럽게 내려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렇게요. 한 번 더.
이것을 의식하지 않았을 때는 잘 되다가 신경 쓰면 신경 쓸수록 불편해질 거예요. 하지만 그 불편함을 극복하셔야 더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저글링이 가능하니까요. 꼭 한번 신경 써보세요. 그동안은 몰랐겠지만 이제는 배웠으니까 주변 친구들 중에 저글링을 잘하는 친구들이 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그 사소한 차이가 보일 겁니다. 그 차이는 사소하지만 결과물의 차이는 크거든요. 손이 덜 내려갈 때, 내려갈 때, 덜 내려갈 때, 내려갈 때. 그 차이점이 보이시죠? 바로 그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공을 받는 순간의 움직임에 대해서 함께 연습을 해봤습니다. 비록 기초이긴 하지만 기초 저글링도 정말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하면은 그 내용이 한도 끝도 없어요. 하지만 그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충분히 터득할 수 있고 스스로 고민하고 깨우치는 과정에서 배우는 것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물론 저도 도와드리겠지만 같은 것을 배우더라도 다양하게 시도해보시고 공을 떨어뜨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시탐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즐거운 다음으로 같이 놀겠습니다. 또 볼게요. 바이바이.